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의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10만 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올해 23년 들어서 저희가 작년도에 공부했던 것들이 구체화되면서 참 역시 공부를 사전에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공부를 하기 전에 먼저 확 튄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에 관한 이야기죠. 근데 뭐 저희에 가까우신 분이죠. 우리 정인성 작가님이 사실은 반도체만 전문가가 아니라 이 인공지능까지 손을 쫙 뻗쳐가지고 역시 저는 천재 클래스는 뭐가 좀 다르구나. 한 가지로 만족 못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구나. 뭐 이런 느낌을 받는데요. 이번에 정인성 작가님이 AI 혁명의 미래라는 책을 신규로 발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책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AI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AI 묻기 전에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최근에 이제 반도체 실물 동향의 변화가 조금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그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실은 지난 한 5년? 5년이라고 쳐야 되나? 5년 정도 그 강력한 팹리스를 들고 난 애플에 의해서 그 안드로이드 진영이 칩에서 완전히 박살이 났죠. 예, 뭐 거의 2년 가까이 힘들었다고 봐야죠. 네. 네. 이번에 갤럭시 23이 뭐 삼성 전용으로 나왔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스냅드래곤 8세대가 나오면서 뭔가 사람들 쓰는 사람 제가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반응 속도가 빠르다. 좋아졌다. 예, 뭐 그럼요. 당연히 좋아지겠죠. 왜냐하면 파운드리도 올라갔고 네. 설계도 하나 올라갔고요. 이제 그리고 한 1년쯤 쉬어간다고 애플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는 했잖아요. 네네. 그렇게 쉬어가는 상황이니까 사실 갭이 좀 좁아진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요번에 아마 또 애플 새 칩이 나오면은 조금 앞서가긴 할 텐데. 네, 애플 15에 나올 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네. 올해 나올 거. 네, 지난번 14에서 사실은 3나노로 가고 싶었습니다만 3나노 네. 못 가서 4나노 어드밴스 정도 네. 하지 않았나요? 아마 그렇게 할 건데 지금 사실 3나노 같은 경우도 TSMC가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보여요. 보면은 그 3나노 이제 오리지널 버전이 이제 애플용으로 있는데 네. 그 뒤에 뭐 3나노 B, E 이런 공정이 새로 생겨났더라고요, 보면. 네. 근데 원래 그 설계를 보면요. 그 어느 정도는 재사용할 수 있게 해줘요, 같은 곳에서.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애플 3나노에서 3나노 B나 3나노 E로는 또 못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예. 이제 그런 상황을 보면 아마 안드로이드에게 조금 더 다행스럽게도 생각보다 개선은 크지 않을 수 있어요, 이번 애플이. 왜냐하면 안드로이드는 좀 따라잡을 수 있는 영역이 있었잖아요. 네. 왜냐하면 기존에도 파운드리가 제공하는 최고의 공정을 쓰진 않고 네. 하나 뒤에 있는 공정을 썼고요, 퀄컴이. 네. 그게 TSMC 쪽으로 가면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한 1세대 정도의 성능이나 전성비 향상을 시켰고 네. 그리고 새로운 설계를 받아서 썼으니까 이 설계가 그 엄청 좋진 않더라도 전 세대보단 좋아야 되겠죠. 그만큼의 개선이 한 번에 났다고 봐야죠. 네. 그 지금 사실은 여기서 상당히 한국 입장으로서 안타까운 얘기가 숨어져 있는데 좋은 공정으로 갔다라는 게 사실 삼성을 떠났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삼성 파운드를 떠나서 TSMC 같은 4나노급인 거죠, 그게. 삼성 이름은 4나노라고 하지만 사실 퀄컴 스냅드래곤이 썼다고 하는 4나노는 그 TSMC 쪽의 그 5나노 계열이랑은 한 세대쯤 차이 나는 공정이었어요, 원래.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전성비 문제가 생기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 일종의 브랜드 이름일 뿐이고 삼성은 기존에 7나노를 기반으로 했던 녀석을 좀 5나노 이렇게 이름을 계속 붙여왔고요. 네. 그에 비해서 TSMC는 7나노에서 5나노 넘어갈 때 완전히 한번 엎은 물건을 썼죠. 네. 그러니까 TSMC 쪽 그 5나노 기반 이제 그 밑에 4나노가 달려있고 한데 TSMC도 그쪽이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진짜 뭔가 삼성 파운드를 응원하던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벽을 좀 느꼈습니다, 이번에. 근데 뭐 그런 부분들은 다 우리가 완제품 나오기 1년 전쯤엔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삼성 같은 경우 그래서 4나노 이름 붙은 게 2개 있었는데 퀄컴용으로 썼던 그 5나노 쪽에 가까운 4나노랑 네. 원래 엑시노스가 쓰려고 했던 삼성의 진짜 백이 4나노겠죠 아마. 네. 그렇게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원래 뒤에 거는 그래서 좀 더 좋았어야 돼요. 네. 그 삼성 엑시노스에 들어갔던 게. 그 근데 2020 아니죠? 그 말씀하시는. 그게 2200 맞을 거예요. 2020 맞아요? 근데 아마 제조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도 발표를 쭉 보면은 삼성이 그 AMD 설계도 쓰고 하면서 엑시노스 가져왔는데 그렇죠. 성능 정말 좋다 이렇게 막 홍보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픽 엄청 좋고 엄청 대단할 거야. 중국에서 네. 엄청 팔릴 거야. 막 이랬었는데.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설계부터 망했으면 그런 홍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자동차 설계도를 만들면 이론상의 성능이나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반도체 사업을 이렇게 설계도 만들면 제조로 맡기는 구조잖아요. 네. 근데 설계부터 잘 안 됐어요. 네. 그렇게 홍보를 할 자신이 있을까요, 회사에서? 못 하겠죠. 그러니까 설계팀에서는 상당히 이번에 자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예, 말씀이죠. 그러니까 200 엑시노스 2200 이쪽은 아마 자신이 있었을 거예요. 네네. 아마 그 자신이란 건 설계 자체를 잘했다기보단 이 정도 수준의 설계에 퀄컴 칩보다는 좀 더 좋은 삼성 신공정을 썼으니까 해볼만 하겠지라고 했는데 아마 그것도 네. 제조에서 문제가 생긴 거겠죠. 네네네. 상당히 좀 아쉬운 대목이긴 하고 대신에 이제 삼성전자의 더 큰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 스마트폰 사업부에서는 상당히 좋은 뉴스죠. 이렇게 그렇죠. 되면. 예. 네.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도 계속 파운드리만을 쳐다볼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본인이 안드로이드 리더기도 하고 그러면 애플 쪽도 쳐다봐야 되고 안드로이드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TSMC 기반 당시 그 미디어텍 칩들 이런 걸 채용한 스마트폰은 이겨야 되잖아요. 당연히 뭐. 예. 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아마 퀄컴이 그런 선택을 하는 걸 막을 수 없었을 거예요. 예. 삼성 그 무선 쪽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갤럭시 23은 전세대에 비해서 상당히 전성비라든가 대체적인 성능이 그렇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으로 네네.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쪽 계열도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퀄컴이 이번에 이 공정에서 이제 설계의 진보라고 했는데 혹시 그 애플의 M1 칩과 A 칩을 만들었던 누비아를 인수를 했지 않습니까? 퀄컴이. 그래서 그렇죠. 거기 이제 됐죠. 대표가 이제 퀄컴의 부사장까지 됐는데, 그럼 이번에 사용됐던 퀄컴의 스냅드래곤 8세대가 이 누비아 진영이 설계에 들어온 건 아니죠? 아직 아니고 네. 여기까지는 그 암 쪽 설계. 이 암도 계속 설계의 개선이 좀 문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한 2, 3년 전에 누비아 인수를 결정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알기로 2024년부터 그 세공정이랑 쭉 넣어서 누비아 설계가 이제 적용되기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올해는 어떻게 보면 그 암의 설계를 받고 그 제조 쪽을 그 바꾸면서 퀄컴이 전성비를 따라왔다고 하면,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내년에는 진짜로 이제 설계 싸움을 한번 붙게 되겠죠. 네, 애플하고. 그렇죠. 네. 이제 애플 쪽 설계랑 진짜 누비아 쪽 설계가 들어오는 거니까 내년쯤 되면 진짜 설계로 막 붙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퀄컴도. 네. 그러니까 내년에 나오는 게 8세대 2버전일지 아니면 뭐 세대가 바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넘버링이 알아서 하겠죠. 네네,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히 내년도에 나오는 안드로이드 진영의 최상위단의 그 퀄컴 스냅드래곤에서는 애플에 압살당했던 지난 몇 년간의 그 그렇죠. 상처를 씻어내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죠. 이제 TSMC 3나노가 얼마나 높은 성능을 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올해 얼마나 또 갭을 벌릴 거냐. 이제 지금 제 생각이죠. 이건 네.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TSMC 3나노가 겪은 그 트러블을 보면은 다행히 안드로이드에게 한 번 또 기회가 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 AP의 성능 좋아지면 그동안 많이 뒤처지고 사실 계속 그 안드로이드는 매년 10%대 중반에 그 지금 판매 감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애플은 계속 우상향했고. 근데 다만 저는 AP가 좋아지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더블 디짓으로 떨어지던 게 몇 퍼센트 감소 이렇게 옮겨올 수는 있다고 보는데 네. 이제 이제 사실 그 제품의 AP 자체 문제보다, 왜냐하면 AP란 건 사실 꽤 잘하는 사람들이나 폰 많이 쓰는 사람들이 아는 거거든요. 이제 저는 그런 기술들을 좋아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땐 그런 거 몰라도 쓰는 사람은 쓰는 그런 형태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게임 안 하는 사람도 많고 게임 안 함에도 뭐 플래그십 쓰고 하는데, 네. 전 그래서 AP만을 보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삼성은 뭐 갤럭시 에코시스템 이런 거 하잖아요. 네. 잘 되건 안 되건 그런 거 계속 가면서 충성 고객을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네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어떻게 얼마나 강하냐 하는 점에서는 사실은 다시 한번 예전에도 네. 한번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안드로이드 진영의 헤드인 구글의 이 그 분발이 좀 필요합니다. 네. 예. 그나마 다행인 건 삼성전자는 마이크로소프트랑은 사이가 좋아서 네. 뭐 오피스도 막 예를 들면 노트북을 사도 막 오피스 같은 거 이미 깔려 있고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나름 좀
자기만의 브랜드를 가질 가능성은 있지 않겠는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네네. 예. 여러분 지금 정성 작가님과 함께하는 대담인데요. 일단 몸풀기 대담으로 지금 현재 최근에 바뀐 칩 동향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